대손이 낮다라고 이제 제시되는 자료 중에서 뭡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대손이 그죠? 안 된다. 그래서 대손 떨어지면 송금불산입하고 유보해야 된다는 것을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도 발생할 때 있죠. 그죠? 요거 2015년도에 그죠? 경우 요것만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음이 부도 났다고 가정할게요. 어음이 부도 나가지고 요때 있죠. 부도 발생이 요쪽이고 그때 그 다음에 요쪽에 부도 발생이 있죠. 요쪽에 대손을 요때 한 거랑 요때 한 거랑 세무조정이 달라져요.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가요. 왠지 그걸 좀 지우고 요까지 하면 대손금의 조정에서는 다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지금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받으러 온 100만 원이 우리가 있죠. 했다고 해서 부도 발생일이 두 가지 있죠. 자, 받으러 온 100만 원을 받으러 온 100만 원이 언제 2015년도 10월 10일 날 부도가 발생했다 가정해 볼게요. 부도가 발생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이걸 2015년도에 뭡니까? 10월 10일 시점에 대손회계 처리한 경우하고 대손 처리한 경우하고 이거를 2016년도 4월 10일 날 있죠. 대손 처리를 한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세무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2015년도에 대손으로 처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회사는 이때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예요. 받으러 온 10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 여기에 뭐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잔액 범위 내에서 할 거고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요. 대손 상각비로 했을 건데 그냥 참고로 대손 상각비로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세법은 어떻게 봅니까? 세법이 있어요. 세법은 이 대손 상각비 비용의 기속이 지금 단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손이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손이 확정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조정 붕괴는 역붕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을 놈 그리고 대손 상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IS부터 이렇게 하면 송금불산입하고요. 송금불산입하고 너가 계상한 대손 상각비 요 금액 요거 100만 원은요. 요 부인하고 유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이 일어나겠죠. 그죠? 또 이해됩니까? 그렇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죠. 기속이 아니니까 이렇게 회사 계상액을 부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때 있죠. 요거는 지금 현재 적법한 기속이 뭡니까? 대손이 확정, 지금 대손이 뭡니까? 대손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죠? 4월 10일에 대손이 확정이 됐죠. 그러면 대손이 확정이 되었으면 그때 송금을 하는 거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는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요. 회사는 똑같이 대손 상각비 1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받으러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계산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법이 중요해요. 세법에 대한 입장이에요. 세법은 지금 현재 이 대손 상각이 적법한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대손 회계 처리했으니까 그죠? 이 적법하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대손이 나서 6개월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뭡니까? 그 채권을 아직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받을 확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도 발생했다. 근데 부도 못 받는데 그게 6개월이 지났다. 대손은 확정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뭡니까? 그게 상대방의 회사가 있고 서로 있죠. 이게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죠. 못 받는다고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시효가 완성이 되면 못 받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여전히 그거를 그 존재가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전부 다 날려버리면 그 존재의 의미를 그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존재 잊지 말자 뭔가 존재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1,000원을 남겨놓습니다. 그 1,000원을 뭐라고 하냐면 잊지 말자 비만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우리 세법 입장은 잘했는데 1,000원은 남겨놓고 그죠?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법 입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대손상각비가 1,000원을 빼면 99만 9천 원이죠. 요렇게 인정을 여기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죠. 99만 9천 원. 이거 받을 놈도 그죠? 제가 낼 금액도 99만 9천 원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 그러면 필연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세무조정이 유발이 되겠죠. 그죠? 세무조정은 여기에 받을 놈 1,000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대손상각비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세무조정하면 송금불산입하고 그거 계산한 대손상각비 있죠? 요 1,000원은 적법한데 비만가입니다. 비만가에 1,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요거 있죠. 유보처분하는 그런 입장을 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유보를 지금 1,000원을 남겨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케줄이 나중에 어느 순간 있죠. 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이제 3년이 지났는데도 못 받게 됐다고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되면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추인해서 있죠. 송금산입해서 그죠? 1,000원을 마이너스업에서 소멸하는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대손금에서 특히 중요한 점이 뭐였습니까? 중요한 점이 바로 이제 대손을 뜰 수 없는 채권에 대한 어떤 구분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손금을 송금산입할 수 있는 시기 있죠. 시기의 기준은 뭡니까?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3년도죠. 그러니까 확정일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 확정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대손 처리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부도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부도 말고는 만약에 부도가 아니라면 시효 완성이라면 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도인 경우에 있죠. 받을 어음과 외상 매출은 건건별로 그죠? 채권 하나당 있죠. 잊지 말자 비만가액을 걸어가지고 관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도 났을 때 좀 중요하게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도 났을 때 요거 대손 확정이 속할 때 잘했지만 1,000원은 남겨놓고 그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시효가 완성이 되면 이것까지 그때 존재를 완전히 없애서 그죠? 시효를 완성시키는 이런 스케줄에 의해서 대손금의 세무조정이 일어난다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이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요.